리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전립선 조직을 녹이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술 후 자결감이 조금 더 심할 수가 있습니다. 혈뇨 같은 경우 육안적으로 관찰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혈뇨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절로 호전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 다만 핏덩어리가 너무 뭉쳐서 자주 나온다든지. 전립선 비대증 시술 중에서 요즘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리튬, 유로리프트.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한 시술 비교를 넘어서 시술 후 증상 회복, 경과 관리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리튬 시술 후 바로 출근할 수 있을까요? 직업에 따라 달라지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출근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직, 비육체 노동 직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리튬 시술 바로 다음 날부터도 바로 가능하고요. 배뇨 자극감이나 혈뇨가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한 2, 3일 정도는 여유 있게 쉬었다가 일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전을 한다든지 육체 노동 혹은 교대 근무 직군 이러신 분들은 요도 자극이나 배뇨 불편이 좀 크기 때문에 이틀에서 한 사흘, 나흘 정도 휴식한 다음에 복귀하는 것을 추천드리면 본인 컨디션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시술 받아도 되나요? 약은 계속 먹어도 되나요? 당뇨, 고혈압 이런 만성질환이 있는 것 자체는 시술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는 그 시술 전 그리고 시술 후에 좀 관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의와 좀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이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혈전제, 항혈소판제제 이런 약을 복용하시는 분이라면 전문의와 어떻게 시술 스케줄을 잡을지, 시술 전에 얼마 동안 약을 끊을지에 대해서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로리프트 후에 초반에 생기는 혈뇨나 자결감 언제까지 괜찮나요? 보통 혈뇨랑 자결감이 생기는 것은 시술 후 당연한 일이긴 한데, 혈뇨 같은 경우 육안적으로 관찰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혈뇨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절로 호전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 다만 좀 핏덩어리가 너무 뭉쳐서 자주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시술자, 비뇨기과 선생님이랑 같이 좀 상담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자결감 같은 경우는 보통 약물을 통해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결감도 역시 2주에서 3주 정도 이후에도 불편감이 계속 생긴다면은 다른 검사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비뇨기과 선생님과 같이 의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물감이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2주에서 4주가 지난 이후에도 그러한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경험이 많은 비뇨기과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시술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리튬, 유로리프트, 전립선 중엽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나요? 시술별로 추천하는 환자들의 케이스들이 다를까요? 테크니컬하게 하기만 하면은 사실 두 가지 시술 모두 다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일반적인 중론으로만 제가 오늘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같은 경우 아주 뜨거운 수증기를 통해서 중엽을 녹이는 방법으로 그쪽 부분을 좀 평평하게 해서 시술 후 효과를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은 중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술이 가능한 수술적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유로리프트 같은 경우는 중엽이 있으면 시술을 한 이후에도 중엽 자체가 밀려나서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술 효과가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중엽이 있는 경우는 두 가지만 비교한다면 리튬을 조금 더 추천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전립선 크기가 너무 크다, 예를 들어서 80g을 넘는 정도의 크기다, 혹은 다른 모양이나 여러 가지 방면에서 두 가지 시술이 불가능한 케이스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전립선 수술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겠습니다. 시술 후에도 약을 끊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나요? 저는 보통 세 가지 경우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시술자의 테크닉이 부족하거나 시술 자체가 적합하지 않은 케이스일 경우, 두 번째로는 방광 자체의 기능적 문제가 있는 경우, 세 번째로는 요도 협착이나 결석으로 인한, 즉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환자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방광의 기능적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 방광의 기능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로는 교정이 어렵습니다. 그 경우는 약물 치료로만 교정이 가능하고, 시술을 하더라도 추후 약물 치료가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전립선 시술로 인한 배뇨 양상, 배뇨 속도 이런 것들은 개선이 되기 때문에 평소 복용하던 약물 종류의 개수는 줄어들겠지만 약물을 끊지는 못한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계셔야 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과민성 방광이나 방광의 활동성이 적은 경우, 그런 경우엔 요도를 넓히는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증상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광 관련 약물을 병용할 수밖에 없다를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도 협착이나 결석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추가적인 정밀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검사를 충분히 전문의와 상의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리튬 유로리프트 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및 관리법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비뇨기과 선생님께서 수술하고 나서 관리를 해줄 부분인데요. 가장 흔한 혈뇨, 소변에 피가 섞인 그런 증상은 보통 수주 이내에 증상이 호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시고 다만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면서 안정을 취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빈뇨나 자결감 같은 그런 불편감인데 이 역시 수술 후에 적절한 약물 치료로 증상이 조절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시지 않으시되 2, 3주 이상 증상이 계속 지속된다면 담당 선생님한테 꼭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리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전립선 조직을 녹이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술 후 자결감이 조금 더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 후 퇴원약을 꼭 잘 지참해서 복용을 하시길 바라며 증상이 지속되면 담당 선생님과 상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클립을 보여드릴게요. 유로리프트의 경우 이런 금속 앵커를 요도에 고정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물감이 초반에는 생길 수 있는데 보통 2, 3주 내에 적응이 됩니다. 만약에 통증이 지속되거나 불편감이 심하시면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통해서 다른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유로리프트이고요. 요게 리튬입니다. 생각보다 얇기 때문에 시술하는데 불편감은 크지 않습니다. 리튬과 유로리프트가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고전적 전립선 수술에 비해서 훨씬 더 간편하고 시술 시간도 짧고 합병증도 적고 마이크로 인베이티브한 시술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 본인이 전립선이 좀 불편하고 이런 시술에도 적합하신 분이라면 적극적으로 시술을 통해서 본인 불편감을 줄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